여러분들 급한 대로 일단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가워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너 합격할 거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것 중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 이걸 제가 이제 그때 페이지가 없다고서 설명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구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었습니다. 자, 못 찾나봐요. 예, 지지난주.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지지난주께 첫 페이지가 아마 중개사무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중개사무소. 됐어요? 예, 그거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예, 중개사무소로 되어 있는 거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예, 거래정보망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 자, 지정, 거기 보십시오. 지정.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그죠? 그 다음에 지정은 누가 하냐?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제죠. 그래서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관한 것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지정이든 지정 취소든 운영규정 승인이든 감독상 명령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모든 문제가 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건이 있죠. 예, 거기에 가로 열고 요함, 그 뭐냐,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등록이나 분사무소 설치나 고용해 보면 이런 거죠. 일부는 제출, 일부는 공무원이 확인, 뭐 이거잖아. 근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관한 그 지정 요건 갖췄다는 것은 전부 제출이야. 예, 여기에는요,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거 없다는 거요. 전부 제출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전제 요건이라 그랬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을 요한다. 이게 법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 적혀 있는 그 절차적 요소로서 두 번째 게 뭐냐? 가입 요건이라 그랬어요. 일단 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데 5230 기억해달라 했어요. 500명 이상. 근데 몇 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그래서 5230.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는 인적 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고용한다 그랬나요? 공인중개사를 고용한다 그랬나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죠? 예,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망을 요한다. 이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적인 측면이었어요. 절차적으로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해준다는 건 지정소 교부다. 그래서 그건 기간이 얼마였다? 30일. 그건 30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정받고 나서 며칠? 3월.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 그래서 운영규정 승인은 3월. 근데 어느 날로부터? 지정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예, 그리고 이제 업무죠. 그래서 설치 운영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하여야 한다. 얼마다? 1년 이내. 예, 그 다음에 거짓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정보를 제공하면 지정 취소에 플러스 1학년 1반이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건 업무정지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정보는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자의적으로 거짓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유형도 있는가 하면, 그죠? 거래가 완성되었을 땐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해. 그죠? 그런데 요 통보 안 한 것도 업무정지야. 단 업무정지 기준이 서로 어떻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어.
6개월, 3개월로 기준을 서로 달리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운사부 1차. 그래서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처음에 운영규정 승인 없이 그 내용에 어긋난 운영. 요 경우는요, 요거는 지정 취소이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사망해산.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그 다음에 1년이 넘도록 운영 안 했을 경우. 거짓 정보, 차별 정보의 공개로 얘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의 그 바로 위에요. 거짓 정보 공개 있지 않습니까? 지정 취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이기도 하다? 1학년 1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이름으로 다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다룬 것은 뭐냐면 요 이후에 다룬 것은 확인 설명이었어요. 확인 설명. 예, 그래서요, 교재로 치면 136페이지 확인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수업 했을 거예요. 자, 136페이지의 확인 설명 보면은 1항은 확인 설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항은 제목이 상태자료 요구권. 그리고 3항은 뭐냐? 확인 설명서. 그리고 4항은 뭐냐? 서명 및 날인. 해서요,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거 한번 우리 검토해 봐야겠죠? 지난주에 드린 거요. 자, 없는 사람 빨리 나와봐요. 나한테. 뭐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네. 가만있어. 저긴 한 보틀 갖고 갔을 거예요. 하나. (1월 28일) 예, 이게 저도 한 부밖에 없어. 네. 예, 1월 28일 거요. 없을 리가. 그게 그거지 뭐. 예, 그게 그거겠죠. 예, 저기 가가지고 달라고 하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 없어. 왜 안 달라고 해? 자, 보고 해야죠. 자, 우리 지난주에 본 거, 두부 해오세요. 해오는 김에 세부. 예. 자, 봅시다. 그 확인 설명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요. 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의무는 전부 개업공인 중개사. 그러나 소속공인 중개사도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그리고 확인 설명 할 수 있다야. 그래서 개업공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 중개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는 시기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가 있은 후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래 중개 완성되기 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 시, 요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거래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대상입니다.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의 내용은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한다. 그래서 성정근 기억하자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때 작성은 세부 이상이다. 교부하고,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한다. 그리고 보존을 하는데 그 보존은 옛날과 달리 원본, 사본, 그리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요 기간은 3년이죠. 몇 년? 3년. 다만 이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되어 있을 시에는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PC에 이걸 갖다가 보존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여러분들 단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재입니다. 확인 설명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속이 위반 시에는 소속은 자격정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 위반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속의 경우는 뭐다?
소속의 경우는 이건 자격정지가 아니다야. 그리고 이 제재 문제에서 같이 다뤄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계약서 기억나십니까? 잠깐 고개 드셔.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 1년 만에 만났어, 그죠? 예, 그래 놓다 보니 그 1년 전에 한 것이 뭔 기억이 나겠어. 예, 게다가 여러분들이 지난주 동안에 얼마나 시달렸겠어, 그죠? 남자분들은 용돈 나가느라고, 세뱃돈 나가느라고 시달렸을 거고, 여자분들은 집안일 하느라고. 그래 놓다 보니 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지금. 자,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제재 쪽에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문제 중에서 이런 걸 했어요. 중개계약서에 보면 중개계약서의 4번, 네 번째 칸. 우리가 이 중개계약서 이런 거 했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1번, 2번은 다른데 3번부터는 완전히 똑같다. 그죠? 예, 3번부터 완전 똑같다. 그래가지고서 3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4번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이게 강행법규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적혀 있는데, 뭐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했을 적엔 초과 부분을 어떻다? 환급한다. 그죠? 그리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확인 설명에서 제재 그 부분에다 쓰세요. 손해배상 책임 있어. 손해배상. 손배 책임이라고 쓰세요. 확인 설명에 써야지 왜 확인 설명서에다 써? 어디다 써야 될지를 지금 망설이고 계셔들 보니까, 아니 지금 표가 이렇게 있지 않소? 여기에 제재에 여기에는 손배 책임이 있다는 거야. 손배. 그런데 이쪽엔 손배 책임이 있다 없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가 판례야.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손배 책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중개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야, 아니면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줬을 때야?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근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상태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매도, 임대, 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 관한 자료는 내벽화, 내외시설, 벽면, 균열 상태, 도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으로 일조 소음 진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한 장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명 및 날인 찾으셨어요? 예, 서명 및 날인.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한다? 서명 및 날인. 그리고 소속도 어떻다? 서명 및 날인. 근데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이요, 서명 또는 날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쓰세요. 업무정지. 소속이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쓰세요. 뭐요? 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아마 수업을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확인 설명서 했었나요? 안 했나요? 지난주에? 아니, 확인 설명서 자체를 설명했어요? 안 했어, 내가 알기로.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 일단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38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그 138페이지를 보면 확인 설명사항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칠판에다가 아마 여기쯤에다가 썼을 것 같아요. 확인 설명사항.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1번, 2번을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공시법을 배운다. 그죠? 그 다음에 3번하고 거기 적혀 있는 걸로 치면은요, 3번하고 몇 번이냐면은요, 8번을 잘하기 위해서 학개론을 배우는 거고. 그죠? 그
그리고 4번을 잘하기 위해서 공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5번, 6번, 7번은 상태자료 요구사항으로 물어보면 돼. 그게 바로 내벽화요. 이건 물어보면 되는 거야. 별도로 배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9번을 잘하기 위해서 세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아니라 3번의 뒷부분, 거래 예정 금액 뒤에 뭐가 있냐면 중개보수 그 금액 및 그저 산출 내역, 그게 있죠. 요거 잘하기 위해서 중개사법 배우는 거다. 그래서 그 사실만 알면 이 확인 설명사항 우리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진짜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시에 이런 거 배웠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했죠. 그럼 그때 정보를 공개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를 공개하냐는 거예요. 그 공개해야 될 정보가, 자,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8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네요. 16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162페이지에 보면 공개하여야 할 정보라는 것이 적혀 있죠. 근데 그 공개하여야 할 정보 그걸 이렇게 대충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게 확인 설명사항하고 상당히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유사해요. 유사한데 같은 거는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공개사항에 있는 것과 확인 설명사항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 138페이지와 162페이지를 가운데다 끼세요. 끼시고요. 자, 같이 여러분들 136페이지에 있는 1번, 138페이지에 있는 1번과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있는 1번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점이 뭐요?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차이점은요,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사항하고 뭐 특정하기 위한 사항, 이게 차이점 아니야. 이건 뭐 이게 그 차이점은 뭐냐면 지번을 찾아내실 줄 아셔야 돼요. 확인 설명엔 지번이 있어요. 공개사항엔 지번이 없어요. 저 좀 보시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다가 지번을 올린다면, 즉 여러분들 있잖아,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공개사항에다 써놓는다면, 공개사항에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써놓는다면 결국은 그 물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남한테 뺏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를 들면 아파트 이름 적어놓고 몇 동도 안 써. 그죠? 몇 동도 안 쓰고 몇 호도 안 쓰고 몇 평형 그 정도만 써놓지, 절대로 몇 동 몇 호를 쓰면 그거 바보지. 그 돈 벌겠다는 거요? 아니면 돈 잃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몇 동 몇 호를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은 없다는 거야, 공개사항에. 자,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138페이지에 보면은요, 2번이 권리에 관한 거죠. 그게 162페이지에 보면은요, 5번에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2번보다 162페이지에 있는 공개사항에 있는 그 5번은요, 길지요. 거긴 단서가 있어요.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공개해서 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공개해서 안 되는 건 뭐다?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그래서 이거 공개하게 되면 업무정지입니다.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 138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거래 예정 금액이죠. 그게요, 162페이지에서는 몇 번에 있냐면요, 그게 금액이니까 7번, 7번에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있죠. 근데 뒷부분이 서로 달라요. 6번에는 뭐가, 138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개보수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이 있는데, 162페이지에는 뒤에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시지가에 보면 이런 게 적혀 있어.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아니할 수 있다. 그래요. 임대차의 경우 공개 아니할 수 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차의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문제 제대로 읽어야 돼. 뒤에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닌 거 이것만 읽으면 돼, 안 돼? 임대차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답이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공시지가요.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요, 138페이지 4번은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죠. 예, 근데 162페이지는 그 6번에 있어요. 6번에 보시면은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안 적혀 있어. 그 다음에 7번. 자, 138페이지에 7번과 8번. 7번과 8번을 같이 보세요. 몇 번하고 몇 번이요? 예, 7번과 8번을 같이 보시고요. 162페이지에서는요, 4번을 보세요. 예, 보시면은 162페이지엔 지형이 들어있어요. 지형. 그런데 138페이지는 그 7번과 8번을 합쳐도 지형은 안 나와. 그 다음 138페이지에 여러분들 9번을 보세요. 9번 보면 취득에 따른 조세예요. 얘는 뒤에 가서 공개사항에서 암만 확인해 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고개 드십시오. 어이. 자, 그래서 뭐 알겠어? 그래서 알겠냐고. 얘가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토벤 아저씨가 조수를 두었어요. 누가 조수를 두었어요? 예. 베토벤 아저씨가 조수를 두었는데 그 조수가 누구냐면 손오공 형님이셔. 자, 지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네요.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 몇 번이었냐면요 132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138페이지요. 예, 그 확인 설명사항에 몇 번을 보시냐면은 수도전기 가스에서 5번 그거 빠졌네요. 그 5번 하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엔 3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도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이런 거 뭐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뒤에 가는 배수인데 여기 뒤에 가서는 오폐 쓰레기가 적혀 있어. 그래요. 자, 정리합시다. 이제 됐어요. 칠판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확인 설명엔 배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개사항엔 배수가 없는 대신에 오폐 쓰레기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왜 차이 나냐? 과거엔 확인 설명에도 오폐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오폐 쓰레기가 지금은요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아주 그 토강 갖고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하면서 맨날 중간에서 뭐가 막혀가지고서 쌈 나던 그 시절에는 그때는 좀 오폐 쓰레기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분리수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배수로 고쳤어요. 근데 깜빡 잊고 여기 안 고쳐놓은 거야. 그래서 차이가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거요. 지시형제가 다 차이가 나. 확인 설명엔 지번이 있는데 공개사항엔 지번이 없는 대신에 아까 봤지만 공개사항엔 지형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확인 설명엔 지형이 없었어요. 지번, 지형 저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토지이용 계획이요. 확인 설명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사항에는
그냥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와. 됐어요? 그럼 시험에서 뭐만 다뤄지냐?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다뤄진 건 이거예요. 확인 설명엔 조수가 있어. 뭐가 있어? 조수. 그러니까 이 조는 뭐요? 취득에 따른 조세. 수는 뭐요? 중개보수.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게요, 외워야 될 거요. 지극히 당연한 거요. 여러분들 봐봐. 공개할 적에, 전속중개계약시 공개를 할 때, 그 공개를 하면은요, 누가 와서 들여다보는 거요? 의뢰인이 아니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에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은요, 누구들 상호간이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야. 의뢰인은 보지를 못한다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 지난주에 언니 안 나왔나 보다. 그 대답을 하는 걸 보니. 그래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다 보니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와서 보는데, 난 중개보수 얼마 받겠어. 이거 공개해야 돼. 이건 이상한 놈이야. 그거 공개하면 이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개 의무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득에 따른 조세, 이걸 갖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뭐하러 얘기를 해? 그러니까 확인 설명에는 조수가 있지만 공개사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사항에는요, 이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에 안 들어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다? 공개 해서는 안 된다,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사항 중에서 절대로 공개사 안 될 것이 딱 하나 따로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업무정지라 그랬어요. 위반 시에. 자, 여기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험 문제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게 왜 괴롭히는 시험 문제냐면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자,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답은 뭐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과 확인 설명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가 답이야? 여기는 확인 설명에는 이게 없거든. 이건 확인 설명 해야 돼, 이건. 그죠? 차이 나는 점 하면은 그때는 몇 개야. 그러니까 박스 주어지고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와 확인 설명과의 차이점은 몇 개냐 하고 박스에 주어지면은 얘 4개가 다 답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확인 설명에는 있고 공개사항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때 뭐야? 예? 그땐 이거 2개야. 됐어요? 다음 중 임대차 계약을 전속 중개했을 시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에 나왔을 때 그게 시험 문제, 그놈인 줄 알아. 그게 다. 얘 같은 거요? 다 다른 거요? 다 다른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정한 걸 외워서 할래? 그냥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일래? 내가 매번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집에 가서 아들 이름 외워야지. 아들 이름 기억해? 그냥 당연히 알아듣지 않소. 당연히.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요. 여기 보세요. 다음 중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거? 얘 공개 의무사항 아니야. 얘도 공개 의무사항 아니야. 얘도 공개 의무사항 아니야. 이런 걸 찾으라는 거요. 다음 중 확인 설명과 공개사항이 차이점을 할 때는 이런 게 4가지가 다 답이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 2개 다르니까. 다음 중 공개사항에만 있는 것은 이라고 되었을 땐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다음 중 확인 설명 사항에만 있는 것은 할 땐 요거 2개 찾으라는 거야. 다음 중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할 때는 얘 찾으라는 거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개사항이 아닌 것은 그때는 공시지가야. 이렇게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접근해 가야지 한두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마치 문제와 답을 외우려고 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수업이 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했었던 이걸 기억을 해야만 해요. 확인 설명사항. 확인 설명사항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거요. 첫째, 대상 물건의 표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권리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법상의 제한 문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외 시설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벽면이다. 해서 여기에 이 확인 설명사항이 뭐냐면은 내부적, 우리가 학계론으로 치면 개별적, 학교론에 보면 이거잖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있잖아요. 물건 개별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이걸 분석해 가지고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그친다. 외부적 요인도 집값을 결정한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여섯 번째, 바깥에 대한 것으로 입지를 설명해서, 입지는 근접성과 연계성의 문제로 나눠서 근접성은 학교, 시장, 연계성은 도로, 대중교통이더라. 이거 설명한다. 해서 뭐 지난번에 이런 거 수업 안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A가 비싸, B가 비싸. 왜? 이게 어떻게 있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B가 비싸, C가 비싸? 모른다 그랬잖아. 그죠? 어떤 게 더 잘 줬냐에 따라 다르지. 하지만 A가 비싸, C가 비싸? 분명히 A가 비싸잖아. 근데 B하고 C는 알아, 몰라? 근데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여기 횡단보도.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에? B가 비싸, D가 비싸? B가 비싸, D가 비싸? 예? 몰라. 그게 이제 A만 비싸.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도 뭐에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외부적 요인인데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달리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거는 집값 결정하는데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어떻다? 상태자료 요구권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이런 것들 설명이 끝나면 이제 돈 얘기해. 그래서 여덟 번째가 뭐냐? 거래 예정 가격. 그런데 이 거래 예정 가격은 이거는 중개계약서에서 이야기하는 중개의뢰금액 취득 희망 가격, 그걸 알았어?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의견 가격이라 그랬어? 처음 들어요? 난 했어요.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희망 가격이지, 의견 가격이지, 절대로 중개의뢰금액이나 취득 희망 가격이 아니다. 중개의뢰금액은 뭐요? 내 집 4억에 팔아주시오. 4억 중개의뢰금액이야. 나 3억짜리 집을 사주시오. 3억. 그건 뭐야? 취득 희망 가격이야. 그런데 그 가격이 아니라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뒷집은 얼마에 팔렸고 앞집은 얼마에 팔렸는데 이거 4억도 싸다. 근데 내가 한 3억 8천 해보겠다 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차 수준? 2차 수준. 2차 수준의 감정가라 그랬어요. 이 설명이 끝나고 아홉 번째가 뭐다? 조세. 그리고 열 번째, 확인 설명이 아닌데 형식적인 거라 했어요. 중개, 보수,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 해서 이게 확인 설명 사항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저거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 9번, 10번 뭐가 있어? 조세와 보수가 있는데 확인 설명엔 그게. 그래서 조수는 어디에만 있다?
확인 설명에만 있다 이거요. 여러분들 바람직하죠? 예, 민법 공부하고 학개론 공부하고 공법 공부하느라고, 그죠?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까지 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주 바람직해요. 그래도 기억이 다시 한번 할 때 이렇게 새록새록 좀 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자,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뭘 하냐면요, 확인 설명서를 좀 보고 싶어요. 자, 교재 392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392페이지 펼치셨나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에 맨 뒷부분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해가지고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 왜 이 책에 있는데 이걸 왜 다시 복사했다 그랬어요? 394페이지를 펼쳐보세요. 394페이지 여기 작성 방법 있죠? 주거용 건축물. 그죠? 이거 근데 있는데 왜 이걸 다시 했냐? 여러분들 거기 394페이지의 5번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의 5번을 비교해 보세요. 같아 달라? 그러면 먼저 번 394페이지에 있는 5번하고 지금 나눠드린 거에 6번을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예? 아이, 그러니까 뭐가 틀려? 똑같지. 5번하고 달라? 예? 예, 결국 뭐냐, 있죠? 4번과 5번 사이에 새로운 5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하고 있냐? 올 4월부터야. 언제부터요? 올 4월부터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일단요, 확인 설명서 보시면은 392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1이라고 돼 있죠? 확인 설명서 몇 번이요? 그리고 제목이 뭐요? 주거용 건축물. 그죠? 예, 여러분들 한 장 들춰보십시오. 그러면 395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2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비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 두 장을 들춰서 398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설명서 3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01페이지를 보시면 확인 설명서 4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들춰도 이제는 없어. 고개 드십시오. 자,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무려 4종류나 있어요.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 토지. 확인 설명서 4,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반드시 확인 설명서 요거를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해야 돼요. 언제? 그렇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걸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 4종류에 맞게끔 어딘가에 집어넣어. 그래서 작성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완벽하냐? 아주 엉터리로 만든 것 같아요. 엉터리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공부해놔야 돼요. 세상 없어도.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92페이지 확인 설명서에 대한 거 2를 갖고, 몇 번을 갖고? 1번 확인 설명서 2를 갖고 작성 요령을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갖다가 2와 3과 4를 비교하면서 같이 다뤄나가도록 하겠어요. 일단 확인 설명서 2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맨 처음에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기에다가 표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 유형에 따라서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냐가 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칸을 보면 확인 설명 자료가 있죠. 그 확인 설명 자료는 두 가지 칸이 있어요. 첫 번째 칸은 뭐냐?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가 적혀요. 그 근거 자료 안에는 등기 권리증이 있다 없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 설명을 수업할 때 성정근 하여야 한다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이때 그 근거 자료 그거는 확인 설명서라 그랬나요? 각종 공부라 그랬나요? 각종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확인 설명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 각종 공부가 뭔지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것도, 건물 것도, 이런 거 다 들어있어. 심지어 모두 들어있어? 등기권리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거 자료에 등기권리증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등기권리증이 왜 근거 자료 속에 들어가는가? 절 좀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공신력 없다?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A거든? 근데 B라는 사람이 자기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을 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A를 믿어야 돼, B를 믿어야 돼? 그러면 공신력이 있다는 뜻이지. A를 믿는다는 건. B도 틀려. B는 주장하잖아.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믿어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확인하러 들어야 돼. 그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등기권리증이에요. 등기권리증의 내용이 아니라 등기권리증 소지야. 우리는 등기권리증이 어떤 개념이면 집문서, 땅문서 개념이야. 그러니까 비록 타인의 이름으로다가 명의신탁을 했을 망정, 누가 진정한 소유자가 뭘 쥐고 있다? 등기권리증이 진정한 소유자가 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권리자를 확인하는 그 의미가 돼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요, 있죠? 예전에 이사를 하고서 등기권리증이 나왔는데 등기우편으로 오니까 그때 학교 갔다 오다가 그걸 미용실을 그냥 갔어. 그래가지고 등기권리증 잊어버렸어. 그럼 등기권리증 잊어버리면은 새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줘. 잃어버리면 그러면 결국 뭐야? 등기권리증 없으면 누가 진정한 소유자야? 그건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야. 재산세 납부 영수증 갖고 오는 사람이요. 재산세 납부 영수증 봐봐요.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다가 등기가 됐어. 근데 내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꼬박꼬박 뭐가 나와?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내가 소유자가 아닌데 내가 내, 아니면 진짜 소유자한테 갖다 던져줘.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갖다가 영수증을,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꼬박꼬박 철해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왜?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권리증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밖에 자료라는 게 있죠. 거기다 쓰세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법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뭐 등기, 대장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써놓는 거야. 어디 하는지도 못 찾아. 392페이지 꼭대기 확인 설명 근거 자료의 맨 마지막을 보시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란이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런 거 수업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25조 2항은 상태자료 요구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때 그 상태자료 요구가 법에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실내벽화, 내벽화. 이게 내벽화예요. 법에 있는 거. 그런데 오늘 나눠드린 거. 자, 오늘 나눠드린 거요. 오늘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요. 거기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의 세부 항목의 1번을 봅시다. 세부 항목 1번 찾으셨어요? 자, 확인설명 자료 항목에 근거 자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에서 제시한 자료를 쓰고, 그 다음이야 이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그 다음에 몇 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9번 실제 권리관계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12번까지.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393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찾으셨나요? 9번이 뭐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10번을 보세요. 내외시설이죠. 11번 벽면 및 그저 도배 상태죠. 그 다음에 12번이 뭐요? 환경 조건으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상태자료 요구사항에 쓰는 거는 확인 설명에 있어서는 얘가 상태자료 요구사항이었지만 여기에 적히는 건 얘 내벽화야 앞에 하나가 더 있어. 9번. 그래서 실내벽화라. 얘가 상태자료 요구. 확인 설명서가 얘기하는 상태자료 요구사항은 실내벽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절 좀 보십시오. 그 전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확인 설명은 법에 적혀 있어요. 법은 고치기 어려워요. 그러나 확인 설명서는요, 서식으로서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요, 이건 끊임없이 매년 바뀌어 왔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매년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바뀌었잖아. 올해도 4월달이 바뀔 거 이거 해놨잖아요. 그죠? 계속 이게 바뀌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 놓다 보니까 확인 설명서는 내용이 더 확인 설명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확인 설명엔 없지만 확인 설명서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됐어요? 왜? 확인 설명보다 확인 설명서는 양이 더 어떻다?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 확인 설명서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도 이거야. 상태자료 요구, 법에는 내벽화 이거지만 확인 설명서에는 내벽화다, 실내벽화다. 실내벽화로 기술해 놓고 있다. 그거요. 자, 고개 드시오. 여러분들 확인 설명서를 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금 뭐 봤냐면은요, 근거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상태자료 요구사항. 이 두 가지 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유의사항 건너뛰고요. 유의사항은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392페이지죠. 유의사항은 건너뛰고, 뭐가 적혀있냐면 1번, 그러니까 로마 글자로 1번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러면 393페이지에 로마 숫자 2번을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어? 세부 확인사항.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고개 드시오. 다음 중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확인 설명서의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 나오면 맞출래 틀릴래? 맞춰야겠죠.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 뭔가 한번 볼까요? 3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내벽화. 그게 세부 확인 사항이요. 못 찾아. 책을 놓고도 찾으려는데 못 찾고 계셔들. 여러분들 393페이지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안 보여? 보여? 보이죠? 거기 9번이 뭐요? 실. 그게 실이야, 실. 10번이 뭐요? 내외실. 그게 내야. 11번이 뭐요? 그래요. 12번이 뭐요? 얘가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 주차장이라고 나왔어? 세부 확인사항 아니면은 기본 확인사항? 왜? 실내벽화가
그러면 주차장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여러분들 그 392페이지에 4번 입지를 보세요. 입지 찾았어요? 그러면은 입지에 도대주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이, 고개 드셔. 소방,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자, 내외시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세부. 자, 한번 여러분들 거기 몇 번을 보시냐면요, 그 10번. 393페이지에 10번. 내외시설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뭐, 있어, 없어? 그래요. 세부 확인사항이야. 됐어요? 이렇게 시험에서 다뤄져요. 고개 드셔. 엘리베이터 세부 확인사항 아니면 기본 확인사항. 예? 아니 이걸 외울 게 없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자,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뭐야 그렇게. 내외시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거. 승강기가 뭐야 승강기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거기 승강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세부 아니면은 기본. 그래요. 이건 벽면의 균형과 누수. 그리고 이건 1조 소음 진동이요. 됐어요? 아, 내가 지난주에 했던 게 다 그냥 헛거래니까 내가 이분이 이분한테 집을 판다, 집 파는 분한테 설명한다, 그리고 살 분한테 설명한다, 집 파는 분한테는 물어본다, 물어봐도 되는 게 얘다 해서 이런 거 물어봐야 되냐, 아니면 이런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장 같은 거 확인해야 되냐 해서 이런 얘기 했지 않소?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 사장님은 집을 파실 분이야. 사장님은 집을 사실 분이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나는 확인 설명을 팔 분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 살 분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살 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이걸 하랬어요. 대장이나 등기 같은 공부를 조사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로 공부에 없으면 뭐 한다? 현장을 조사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로 여기와 여기 아무것 아닐 때도 때로는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에 안 나와. 근데 현장 조사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면서 집값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미미해. 이럴 적에는 현장 조사를 꼭 해야 된다. 물어보기 할 수도 있다. 그 물어보기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상태자료 요구권으로, 이 상태자료 요구권이 뭐라 그랬어요?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가를 모르니까 다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분한테 사장님 사시는 집이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봐도 되는 거라면 이게 물어볼 상의가 한번 보자는 거야. 사시는 집이 제곱미터 단위로 소수 두 채짜리까지 면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물어볼 얘기요. 대장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장 볼 얘기지 물어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 수업이 뭐가 되겠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얘기가 아니라 대장 보고 확인할 1번 얘기야. 1번 기본적 사항. 거기 대상 물건의 표시 얘기예요. 거기 보면 면적이 있을 거고, 건물의 경우. 됐어요? 뭐가 있어?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면적이. 물어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집에 형광등 깨진 거 몇 개 있어? 난 10몇 개 깨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날 이건 바로 뭐야? 물어볼 수? 혹시 도배 뭐 깨끗한가요? 이거 봐. 그때
수업 방법 그대로야 지금. 그 다음에 위층에서 혹시 애가 뛰나요? 네, 가끔 뜁니다. 가끔. 이거 물어볼 그게 이거요. 이거 소음 일조량은 어때요?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한 거 이거 그대로 한 거요. 그러니까 그게 내벽화야. 아, 그걸 뭐하러 외우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다? 기본사항이었던 거요. 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요, 일단요, 여러분들 세부 확인 사항은 실내 벽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뭐다? 기본 확인 사항으로 여러분과 저의 수업은요, 이걸 다 외우자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자는 거예요. 물론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 잊어버리겠죠? 자, 거기요 391페이지 기본 확인 사항에 1번 뭐가 있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있죠. 찾았어요? 그리고 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 거기에는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 있어서 얘는 대상 물건의 표시이기 때문에 물건의 사실관계라 보니까 건축물 대장 갖고 쓰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 갖고? 그러나 토지를 보시면은요 실제 사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실제 이용 상태. 이건 대장에 있겠소?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야 되겠소? 예, 이건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건물에 보면은요 실제 용도하고 방향이 있죠. 실제 용도의 그죠? 이것도 대장 보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용도도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조사하는데 문제는 방향이야. 토지엔 방향이 있어 없어? 토지는요 동서남북 다 있어. 건물도 동서남북 다 있거든. 그래 놓다 보니까 건물 방향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물의 방향을 표시하는 걸 여러분들 익혀줘야 돼요. 얘는요 일단 대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서 쓰는데 이거요 주거용일 적에는 주실의 방향을 써요. 그럼 주실이 뭐요? 안방이나 거실이겠죠. 그런데 저 안방하고 거실 뭐 이게 항상 같은 방향에 있어? 아니면 다를 수도 있어? 그럼 어떤 게 주실이 돼? 그렇게 애매할 수가 있어. 애매할 경우에는 기준점을 잡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 그리고 그 방향 어디 뭐 이렇게 앞 베란다 방향 어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쓰라. 그래서 기준점이 쓰는 데 있나 봐봐. 그죠? 기준점 모를 때 애매할 땐 그 기준점을 잡아서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비주거용일 땐 이게 뭐일 때는 주거용일 때는 주실이야. 근데 비주거용일 땐 뭐냐? 주된 출입구요. 뭐요? 주된 출입구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 건물의 주된 출입구는 어디요? 이 건물의 주된 출입구 요거야 저거야 아니면 우리 아래층 1층 내려가서야 형?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역시 어떡한다? 창문 기준점 잡아서 쓰면 돼. 뭘 잡아서? 기준점.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지난주에 나눠준 거 이거 작성 방법 보세요. 세부 항목의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찾았어요? 자, 대상 물건의 표시란 1번에 있는 대상 물건의 표시란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으로 쓰는 거야. 됐어요? 근데 건물의 경우 방향에 있어서는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주실의 방향을,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써요. 그죠? 그리고 애매할 때 기준이 불분명해서 애매할 적엔 기준점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걔가 시험 문제인 거요. 자 여러분들 그 1번을 분석해 보세요.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거기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죠. 392페이지요. 거기 1번 대상 물건의 표시가 있죠. 거기 보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토지 부분은 뭐 보고 쓴다? 토지대장. 건축물 부분은 뭐 보고 쓴다? 건축물 대장. 그러나 뭐 실제 이용 상태나 실제 용도나 방향 같은 것들은 대장을 봐도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현장 조사에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방향은 현장을 조사해도 도대체 뭘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써 있다는 거요. 주거용일 때는 어디? 주실. 비주거용일 땐 주된 출입구. 애매할 땐 기준점을 잡아서, 그래서 기준점 쓰는 점까지 있다. 이런 거요. 됐어요? 그 다음 2번을 보세요. 2번 뭐가 적혀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 수업했던 공시법 얘기라니까. 1번과 2번 공시법이 바로 대장 보는 거 배우는 거하고 등기부 보는 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권리관계는요, 등기부상 권리를 로또 토지 등기부와 건축물 등기부를 가지고 쓴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사항을 적고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사항을 적으래요. 됐어요? 잠깐 보십시오. 절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이요, 소유권 외에 담보물권의 문제예요. 담보물권의 문제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요, 을구에 표시가 되나요? 갑구에 표시가 되나요? 갑구 아니야? 소유권에 관한 건데 소유권 이전형을 택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학개론에서 보면 신탁재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신탁은요, 금융신탁이 있고 투자신탁이 있어요. 투자신탁은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 소유권을 넘긴 거고요. 금융신탁은 뭐냐, 일종의 저당 잡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신축 물건들 건물들 막 들어갈 때 보면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신탁회사가 소유권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게 담보물권이야. 담보물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적혀 있어? 갑구에 적힌단 말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처럼 가등기 담보나 신탁재산처럼 이렇게 갑구에 적히는 얘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뜨는 거냐, 아니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써야 되나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국토부에서 무조건 갑구에 있는 얘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을구에 있는 내용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나 그다음 신탁재산 어디에 적혀? 갑구, 여기 앞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 여기에 적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권리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으로다가 다 확인된다,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권리도 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임차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이런 것들은 절대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우리 확인설명서가 그걸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9번 봐봐. 9번 제목이 뭐야? 실제권리관계. 여기다 쓰라는 거야. 실제권리관계 여기에. 됐어요?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는 2번 난에, 등기부 외의 권리는 몇 번 난에? 9번 난에 쓰라는 거요. 됐어요? 여러분들 잠깐 고개 드시오. 우리 1교시에 지금 수업 뭐 했어? 한 게 없어. 욕만 한 것 같아. 고생들 하셨어. 밥 먹고선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죠? 일단 조금 쉬고 합시다. 한 건 없어도 쉽시다. 예.